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발행인 김혁주입니다. 네, 오늘도 게스트를 한 분 모셨는데요. 공장공장의 박명호 공장장님 모셨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라남도 목포에서 온 공장공장의 박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장장님이라고 하시니까는 좀 썰렁한 개그가 생각납니다. 안 돼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간장공장 공장. 안 돼. 여기는 박 공장장님이시고. 근데 공장장님이 한 분 더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동우 씨가 또 있는데 지금 목포에서 열심히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못 왔습니다. 공동 대표인 홍동우 대표님. 예. 네네네. 저희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대신가드립니다 컨셉으로 로컬에 계시는 분들 찾아뵙고 있었는데 때마침 서울에 볼 일이 있으시다고 하시는 소문을 듣고 오셔서 팟캐스트 녹음하시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달려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한번 뵙고 싶었는데 또 겸사겸사 이렇게 또 만나게 돼가지고 너무 또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와주시는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목포 어찌 보면 땅끝 쪽에 계시다 보니까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공장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략히 먼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7년 6월에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라남도 목포로 근거지로 옮겨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3년쯤 되었고요. 처음부터 목포로 갈 생각은 아니었는데 제주도에 있다가 사업이 꽤 괜찮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확장에 대한 지역을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치앙마이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외국인이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치앙마이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전라남도 목포의 어떤 분께서 저희에게 여관 건물 하나를 무상임대를 해주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것들을 이제 빌미로 목포에 내려온 지 3년이 이제 되어가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공장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을 쓰고 있는데 빌공에 함께 공, 장소 장자를 써서 빈 공간을 함께 채운다거나 빈 가치를 함께 만들자라는 이제 의미로 이제 처음에 이름을 지었고요. 지금 이 이름 그대로 이태원 보강동에 공장이라는 카페도 있어요. 저희가 원래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던 카페이고요. 회사 이름이면서 모든 걸 묶어내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구심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밑에서 괜찮아 마을 같은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익스퍼로트라고 하는 여행사도 있고요. 그리고 한량유치원 같은 공간이나 저희가 최근에 반짝반짝이나 쉬면서 일하는 같은 공간도 만들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공장이 밑에 있는 브랜드들로 하나하나씩 구축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로컬의 대기업 같은데요? 아니에요. 공장 이전에 사람들이 그 동영상 보고 껌뻑 죽는 네. 웹사이트에 나온 영상 말씀하시는 거죠? 보면은 청년들이 막 재미있게 무리지어 다니고 해변을 배경으로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여기가 어디지? 이런 꿈과 낭만이 있는 곳은 어딜까? 막 이런 생각들 하고 같이 옷 맞춰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네. 괜찮아 마을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사업적으로 보면은 괜찮아 마을 같은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과 이제 교육과 여행 이런 컨텐츠 공간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괜찮아 마을 브랜드를 만든 지 저희도 이제 2017년부터 만들었으니까 3년이 비슷하게 됐는데요. 괜찮아 마을이 뭔지 약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괜찮아 마을은 저희가 전라남도 목포에 내려갔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뭘 할지 정하고 내려간 게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저희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랑 같이 밤을 새워서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지역에 없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지역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살면서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처음 기획한 게 쉬면서 일하는 마을 괜찮아 마을이었고요. 또 괜찮아 마을은 처음부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면서 이것들이 저희 어떻게 보면 메인 비즈니스 형태로 이제 처음부터 기획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 마을을 다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행안부 사업으로 알려졌으니까요. 네네네. 행안부는 저희가 이제 괜찮아 마을 2017년부터 기획하고 상표권이나 이런 거 다 받아놓고 사업자까지 있는 상태에서 시민주도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라고 하는 용역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뭐 마을 재생도 있고 막 다양한 게 있었는데 괜찮아 마을이라는 모델을 저희가 넣어서 어떻게 보면 선정이 됐던 케이스지. 아, 그러면 행안부가 만든 게 아니라 공장 네네. 공장이 원래 시작하셨는데 같이 네네. 파트너십을 만들어 그쵸. 내신 거네요. 그래서 1, 2기에 대해 어떻게 보면 대한 것만 행안부랑 같이 진행을 했던 거고요. 괜찮아 마을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저희가 4단계의 어떻게 보면 모델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공장은 실험주의자를 양성하는 것이고요. 괜찮아 마을은 누구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공장이 실험주의자 양성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교육이나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 매거진을 만든다거나 페스티벌을 연다거나 뭐 엑셀러레이터 역할로서 저희가 투자를 해가지고 로컬놀이 같은 이런 자회사를 최상기 식당 운영하는 이런 것들을 인수한 것처럼 예. 이런 사업을 실험주의자 양성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을 하면은 괜찮아 마을이라고 하는 곳은 누구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인데 이걸 저희가 총 4단계로 구성을 했어요. 예. 계획을. 일단은 괜찮아 마을의 1단계는 커뮤니티 어떻게 보면 인프라라고 하는 단계로서 괜찮아 마을 입주 프로그램이나 괜찮아 마을이 운영하는 집학교 공장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들 예. 그리고 심상상 작은 성공이라는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는 뭔가 괜찮아 마을 같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예. 하나의 어떻게 보면 파일럿 형태로 먼저 괜찮아 마을을 구축하는 게 괜찮아 마을의 커뮤니티 인프라 단계였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커뮤니티 인프라를 지금 구축을 해서 공간과 프로그램 그리고 어느 정도의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해서 1단계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단계로서 어떻게 B2B 모델인 거죠. 1단계는 B2C 모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1단계는 B2C 모델로 커뮤니티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면은 2단계는 B2B 모델로서 커뮤니티 빌더의 역할을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간을 뭔가 만들어준다거나 교육을 진행한다거나 공간에 대한 기획이나 또는 자문을 한다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역량을 판매하는 형태의 커뮤니티 빌더 역할을 일단 오프라인으로 먼저 만들어낼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1단계에서는 B2C 모델로 커뮤니티 인프라가 오프라인에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B2B 모델로 이제 판매까지 가능하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오프라인 역량이 구축이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 다음 단계는 저희가 사실은 저는 IT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IT가 또 B2C랑 B2B 모델로 또 나눠져 있어요. 원래 또 IT 업계에 계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3단계가 이제 B2C 모델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빌더를 온라인으로 구축을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지금 빌더라는 얘기가 2번 나와서 네. 하나는 어떤 서비스의 오프라인으로 모양이고 이제 약간 구축해주는 빌더 역할을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서 이런 빌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 웹사이트 빌더 같은 어떤 준비된 네네네. 서비스. 그래서 2단계 말씀드린 B2B는 오프라인 커뮤니티 빌더고 3단계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빌더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냐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우리가 무슨 카페나 뭐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이런 게 아니라 저 같은 이제 사람들이 저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동네에서 뭐 어떻게 보면 공동체나 협동조합이나 스타트업을 만들거나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마을회관이나 도시생 센터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는 팀 빌딩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 팀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궤도에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건데 그게 좋은 멘토나 엑셀러레이터를 만나지 않으면은 절대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요새 IT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자비스라는 툴을 쓰는데 자비스가 AI로 이제 이런 세무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빌딩을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웹사이트 빌더 형태를 좀 빌려와서 클릭을 통해서 누구나 어떻게 보면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제일 처음 하려는 게 학교거든요. 그 빌더 형태의 제일 처음 모델이. 그러면은 내가 지금은 프리비나 어느 어떤 사이트에 가야지만 내 수업을 팔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나 자기가 수업을 학교에서 자기 만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목포 학교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내 학교를 만들어 수업을 열어야 되는데 저희를 통해서 누구나 자기의 학교 수업을 유료로 열고 그것들을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교장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웹사이트 빌더를 좀 빌려와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AI 서비스를 적용하고 싶은 건데 AI, 예. 저는 관심이 있는 게 책임 없는 기업이나 조직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웹 솔루션을 통해서 정상화될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동안의 방법들은 모두 다 오프라인 기반이었어요. 공간을 갖고 가서 뭐 위역에서 커뮤니티를 할 거다. 예, 예. 저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AI가 좋은 게 뭐냐면은 요새 모든 팀들이 겪는 문제가 뭐 사교를 만들어요. 예, 예, 예. 근데 우리 팀에 맞는 내교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쵸. 근데 잘 보시면은 영화 이렇게 마차라고 하는 예, 예. 거 보시면은 내 성향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내 성향에 맞는 영화를 추천해주고 그걸 계속 고도화시켜요. 그렇죠. IT 서비스 경험이 없는 분들은 네. 나를 약간 정찰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오싹하다 이런 얘기도 네. 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팀 빌딩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거를 알게 된 게 저희도 지금 공동체 빌딩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진짜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겪는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예, 예. 이 문제점들이 진짜 해결하기 어려워요. 내가 좋은 멘토 한 명 만나면은 단 1초만 해결되는 문제인데 예, 예. 내가 한 달 동안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비닉부, 교육부 그게 약간 똑같은 예, 예, 거예요. 예. 정보가 풍부한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평생 해결할 수 없는 예. 그게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화되는 거죠. 저는 그걸 해결하는 게 약간 IT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아 마을이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IT 플랫폼으로서 누구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걸로 나아가고 싶은 거고요. 또 다른 의미의 정보 격차 해소 네네. 같은 거네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일럿 형태로 괜찮아 마을 같은 것을 매뉴얼화하고 시스템화하고 있는 중인 거죠. 저는 괜찮아 마을 프로젝트 자체만 해도 굉장히 컸는데 이게 최소 기능 모델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아 마을에서 저희는 역량을 다 갖고 있지만 저희는 그것들이 메인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말씀만 듣고 보니까요, 그냥 공장을 설립을 하고 괜찮아 마을을 만든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네. 그간 다양한 업력을 겪으셨기 때문에 좀 이런 비즈니스적 통찰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럼 창업 일대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좀 되게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그 공장이라고 하는 회사는 저랑 홍동우 공동대표가 같이 만든 회사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각각 나눠서 한번 진행이 좀 돼야 이게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복합적인 형태다 보니까 보통의 조직과 조금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홍보와 IT 이런 쪽으로 계속 일을 했었고 예. 제가 이제 그 대학교를 이제 3학기 남겨놓고 군대를 제대하면서 취업을 좀 일찍 했어요. 그러니까 3학기 남겨놓고 취직을 한 게 이제 어느 회사의 IT 홍보팀이었는데 예. 그 홍보팀에서 이제 홍보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전국 일주 여행을 스쿠터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스쿠터 여행을 하려고 스쿠터를 알아봤는데 그 스쿠터를 빌린 게 지금의 공동대표 홍동우 씨가 하던 스쿠터 렌탈 사업인 거예요. 예. 그래서 2011년에 제가 홍보팀에서 여행하다가 스쿠터 빌린 그 사장님하고 페이북 친구로 계속 연락을 하다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필드로 나가고 싶어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3년 뒤에 예. 그다음에 동우 씨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 스쿠터 렌탈에 이어서 그 사무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여행이나 이런 거에다 일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퇴사한 다음에 전국을 다니면서 헌책을 팔면서 전국 일주를 했어요. 헌책을 이제 제가 집에 책이 너무 많아서 한 700권 정도를 차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헌책방 노점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 인터뷰한 거를 경복궁 옆에 있는 서촌에 있는 전시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는데 예. 그 개인전에 동우 씨가 구경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동우 씨랑 같이 막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그 흥미롭고 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너무 궁금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만나자라고 해서 동우 씨의 사무실이었던 이태원 보강동 지금의 카페 공장 자리에 놀러 가게 되죠. 근데 재밌는 게 동우 씨가 그때 마침 여행 사업을 준비하면서 창조 관광 기업이라고 하는 관광공사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예. 근데 돈이 몇 천만 원이 있었는데 돈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돈 쓸 줄 모르겠다고. 이거 그 몇천만에 정부가 지원해준 자금인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좀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그냥 지나가듯이 했는데 제가 약간 돈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전 누가 잘못 들으면 사치스러운 사람으로. 그게 아니라 이런 비용 같은 거 처리나 집행이나 기획을 제가 하는 게 역할이다 보니까 예, 예. 어떻게 쓸지 기획하고 정리하는 건 제 역할이에요. 사실 들으시면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목적에 맞게 돈을 쓰라고 지원을 해준 거기 때문에 막 쓰면 안 됩니다. 아, 그럼요. 목적이 네, 잘 쓴 네,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이 없는 사업자분들은 자금 지원을 받아놓고 그 목적에 맞는 그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업들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예상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야에 얼마까지 쓸 수 있고 그쵸. 뭐 이 정도 금액으로 되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술로 나오는 웹사이트 제작 비용이 1,000만 원인데 정부 지원 자금이 1,0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뭐 그런 거를 계약을 맺고 어떻게 쓰고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금을 받아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금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사업 계획. 종료 시기까지 고민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혼나고 환수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입장도 좀 네. 그런데 잘 모르면 겁부터 나잖아요. 네네. 그리고 맞아요. 움직이기 어렵고. 네. 그렇죠. 저는 근데 이제 그런 거에는 조금 더 밝은 편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둘이 투합해서 만든 게 전국 일주 여행사 익스퍼트라고 하는 회사예요. 근데 만든 다음에 동우 씨는 정말 야인처럼 정말 일보다는 막 정원에서 약간 방울토마토 키우는 예. 그런 걸 더 좋아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동우 씨랑 하는 일을 그만두고 어떻게 보면 둘이 갈라서게 되죠. 되게 좋게 갈라섰어요. 근데 할 일 다 마쳤으니 이제 네. 각자 갈 길로 또 가자 네. 이렇게. 그러면서 동우 씨는 익스퍼로트라고 하는 여행사를 계속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이후에 여행 커뮤니티 플랫폼인 여행대학을 창업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맵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만든 거고 그렇죠. 웹사이트 랜딩 페이지 템플릿 플랫폼 지금 네. 되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뭐 이런 여행 앱 같은 경우도 또 사이트에 있었고 제가 또 여행 말고도 또 기획사 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저도 만나고 있다가 2016년 말에 동우 씨는 익스퍼로트라고 하는 여행사가 좀 한계가 보였기 때문에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컸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창업하던 거를 좀 잠깐 쉬고 어느 회사에서 이제 IT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기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지루한 거예요. 둘이 같이 뭐 할 게 없을까 숙대역 2번 출구에 있는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기억이 명확하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뭐 할 게 없나라고 생각하다가 동우 씨가 한량이라고 하는 주제로 뭔가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놀고 먹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네, 돈은 네가 벌어줘, 나는 내가 놀고 먹고 그렇죠. 싶어. 근데 한량이라고 이런 하는 얘기잖아요. 주제로 네. 제가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제안한 게 제가 제주도에 좀 그 전국 일주 하면서 만난 인연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마침 그분들이 제주도가 1, 2월 달에 비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간을 한 달 동안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여행 어떻게 보면은 그 익스퍼트 그 여행을 멈추고 동우 씨한테 제주도에 내려가서 여기서 한번 재밌는 거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 그때 짠 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여행 말고 머무는 여행 같은 거를 한량 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런칭하게 돼요. 어찌 보면 그게 괜찮아 마을의 초기 버전 프로토타입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공간이 아닌 다른 이제 때 좀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표선에 있는데 저희가 구하게 됐는데 그 표선에 있는 공간이 비어져 있는 제주 최초의 게스트하우스예요. 그 1박 2일에 게스트하우스라는 문화가 있어요라는 그런 단어도 없을 때 나왔던 그 공간이 너무 잘 되다가 현재는 저희가 쉬고 있는 공간이었는데 거길 빌려가지고 런칭했는데 저희가 준비 기간이 2주였고요. 홍보 기간이 2주였어요. 네. 딱 한 달. 근데 이 한 달밖에 준비 안 한 이 플랫폼이 매일 만석이고 프로그램이 4박 5일에 60만 원짜리인데 그게 다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컨셉을 이제 제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여행을 팔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널브러져도 되는 시간과 공간을 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살이도 제안했거든요. 그때 한 달 살이가 별로 없을 때였어요. 그때는. 그렇죠. 근데 그 플랫폼이 너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너무 뭔가 돈도 많이 벌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다음을 한번 고민하게 된 거죠. 원래 저희는 정말 프로젝트성으로 이 한량 유치원만 딱 한 다음에 우리가 한번 괜찮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다시 갈라서자 이게 저희의 계약이었어요.
딱 어떻게 보면 저희 프로젝트가 49일 동안 계약을 했거든요. 예, 예. 그 49일 계약이 끝나면은 우린 갈라서는 거였는데 한량 유치원을 해보니까 둘이 잘 맞는 거예요. 아, 그래서 49일 계약이면 7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2주 준비하고 2주 홍보해서 3주 딱 돌리고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이제 그 준비 별도로 아. 이 공간 계약이 49일이었어요. 아, 공간 계약을 49일 동안 했고 그게 근데 되게 각광이 뭔가 받고 많이 이제 관심을 받다 보니까 우리 계속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제주는 너무 막 자꾸 막 제안 준 데가 되게 많았어요. 공짜로 빌려주겠다. 근데 저희는 뭔가 제주도에서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좀 플레이어도 많고 좀 되게 애매하고 오히려 좀 되게 저희가 포지셔닝 잡기 되게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 목적지로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를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 다음에 우리는 사업을 해보자는 목적지로 태국의 치앙마이를 떠올려서 가게 돼요. 거기서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우리가 한량 유치원의 다음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때 만든 기획서가 현재 괜찮아 마을 기획서예요. 아, 이게 그래서- 오래된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2017년이었는데 치앙마이에 가서 저희가 리조트도 실제로 빌리려고 계약까지 다 알아보고 네. 정말 계약하기 직전까지 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죠. 그걸 포기하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장이라고 사업하는 것도 확정을 짓고 아, 공장은 더 예설부터 치앙마이에서 만들고 예, 그 다음에 한국으로 와가지고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마침 그 한량 유치원 할 때 손님 중에 한 분이 예, 예.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오, 아, 본인이 목포에 공간이 있는데 한번 써볼 생각 있냐. 오, 그래서 그 제안을 보고 저희가 그 공간에 가보게 되고 예, 예. 저희가 2017년 6월 6일 날 처음으로 목포에 내려갔는데 저희는 그날부로 거기서 살기 시작해요. 가자마자. 네, 그냥 가서 그냥 그날부터 저희는 여관 잡고 살기 오.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죠. 와, 굉장히 독특하네요, 진짜.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분들 노마드 라이프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치앙마이든 목포든 다 비슷한 환경들이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해내신 거네요. 네, 근데 우리 공장장님은 한량 같아 보이질 않아서요. 아, 장래희망. 장래희망이 한량. 네. 예, 그렇죠. 그 굿즈도 항상 만드시면 의류에 장래희망은 한량입니다 써 네,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한량이 되기 위한 고난의 과정을 겪고 계시는군요. 예, 예. 맞습니다. 이야기가 좀 재밌어지는데요. 한 5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가진 다음에 예, 예. 예, 더 가시죠. 더 깊은 이야기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